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국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즌2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도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즌2 국어 마지막 시간이니 선생님이 힘차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응 학생이 가장 먼저 와주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왔는지 실시간 댓글을 확인해 볼까요? 네, 공지기 친구, 소원이, 또 입초리 친구, 또 하은이 친구, 부계정 1010-101 친구, 유구중 임정준 친구, 방탄 보혜복 친구, 창현이 친구, 목천중 이주진 친구입니다. 메이드오너 친구들 왔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국어 시간에 기다려주고 함께 해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과제 점검을 통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토대가 되는 질문이에요.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예측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요. 글의 표지, 제목, 목차, 머릿말, 추천사 등등으로 보아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 이렇게 글의 정보를 활용하는 읽기 전 질문이 있었고, 또 글쓴이에 대한 질문, 왜 이 글을 썼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글에 주어진 정보를 참고할 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일까? 결말은 어떠할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참고할 때 글은 처음, 가운데, 끝 구조로 전개되겠지?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하겠지? 이러이러하겠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이 글은 읽는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예측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주변에서 예측하며 읽기를 적용한 책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어떤 책들이 있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과제로 내준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 과제에 사진도 첨부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선생님 이런 과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얼마나 재밌고 힘이 났는지 몰라요. 자, 이런 책들이 선생님과 여러분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볼까요? 자, 예측하며 읽기를 적용한 책들, 이 모든 사진을 올려준 모든 친구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함께 보면 좋을 내용을 소개할 거예요. 자, 좋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심평 중에 호땡진 학생이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책으로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맨 처음에 책 표지의 제목을 보니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 같아 라고 예측해 주었고, 또 여기 고양이가 함께 있는 같이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요것을 보고서 서로가 따뜻함을 함께 나눠야 더욱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 라고 예측해 주었는데요. 너무 잘했죠? 여러분? 자, 다음으로 우리 방송에서 활약하는 목천중 이주진 친구가 1인 방송 시작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이런 예측을 해줬어요. 너튜브나 트위치 등 1인 방송을 하는 방법이나 필요한 준비물 등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주었고요. 또 심평 중에 박하진 친구는 외모는 달라도 다 똑같고 언젠간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 같다 라고 이렇게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서 예측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정성스럽게 과제를 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온양 한올 중에 김수경 친구예요. 김수경 친구가 동아일보사의 풀빵 엄마라는 책으로 책의 내용을 예측했는데요. 책 표지를 보니 엄마가 풀빵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해줬고, 또 그 표지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엄마 얼굴이 검은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었대요. 이런 거 보니까 가난한 것 같고, 또 그렇지만 아이들과 엄마의 표정이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일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었네요. 자, 다음으로 목차를 보고서 예측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요. 보면 이 목차에서 2번, 6번, 8번, 11번 목차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목차를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환경일 것 같아. 또 장사를 못하게 될 것 같고, 또 나중에는 가족들이 이별하는 슬픈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줬거든요. 와, 김수경 친구 진짜 대단해요.
훌륭하게 예측하며 읽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 그만 배우고 하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예측하며 읽기였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하며 읽기를 진행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동강 중에 이땡서 친구에서 정한 중에 조인 친구들까지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면서 예측하며 읽기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난답니다. 그 중에 선생님께 한마디 고맙습니다 소개하려고요. 자, 여러분이 보내준 댓글과 과제 중에 선생님의 마음을 저격한 댓글은 무엇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네. 박땡진 학생, 조인 학생, 김땡경 학생이었는데요. 특히 김땡경 학생은 선생님 강의 캐릭터 친구들을 모티브로 해서 공부하니까 진짜 재밌어요. 키보드를 사실 빨간 하트로만 도배하고 싶어요. 앞으로 좋은 강의 기대할게요. 라고 김땡경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요. 와, 선생님도 이 김땡경 친구에게 선생님이 빨간 하트 날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까지 소개한 친구들 중에 정성스러운 과제와 답변을 뽑았습니다. 3명인데요. 누구일까요? 자, 축하합니다. 오은양, 한울중, 김땡경, 심평중, 박땡진, 동강중, 허땡수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친구들 선생님이 약속한 작은 간식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규칙, 생방송 온라인 수업의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생방송 5분 전에 입장해 주시고 국어 시간 기억해 주고 또 채팅방 예절을 준수하면서 또 온라인 학교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모두 기억하죠? 자, 우리 친구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메이드 오너, 주진이, 성민이의 재밌는 오락실 친구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즌2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서로 수업에 관계 있는 말들을 서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고마워요, 여러분. 자, 댓글 규칙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쯤에서 채팅창이 어지러워질 때 한 번 더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트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파란 하트는 질문 있을 때, 노란 하트는 선생님 말이 좀 빠르다 싶을 때, 또 초록 하트는 선생님 말이 느릴 때, 그리고 빨간 하트면 이해가 잘 될 때, 그리고 너무너무 좋을 때 굿 하면서 빨간 하트 보내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댓글 규칙 잘 지킬 거죠? 오늘 보니까 하은이, 메이드 오너, 공지기가 이렇게 열심히 빨간 하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빨간 하트 보이면 힘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좋은 반응 해줍시다. 자, 여러분이 기대했던 건 아십니다. 선생님이 미리 카옥 게임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컴퓨터로 시청하는 학생은요, 핸드폰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학생은 다른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자, 핸드폰인 경우에 카웃 앱을 깔아두시면 편하고요. 컴퓨터는 주소창에 카웃.it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카웃이다. 오랜만에 진지한 궁서체 가볼까요? 자, 우리 중간에 선생님 보니까 방탄포의 버억 친구 빨간 하트 몇 개예요? 100만 개 정도 될까요? 그리고 팽팽이, 연탄이 우리 친구들이 굿굿 빨간 하트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희 친구는 카웃 준비됐나 본데요. 지우지 말고 다시 한번 깔아주세요. 오늘 진지하게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선생님과의 7번째 시간은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 시간이에요. 자, 지난 차시의 주인공을 잠시 만나볼 건데요. 지난 차시 주인공 수동이와 함께 우리는 읽기 과정에 따른 예측하며 읽기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완료했고요. 두 번째, 읽기 과정에 따른 예측하며 읽기를 실제 적용하는 것도 완료했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볼까요? 자, 오늘도 삐나 친구 귀 쫑긋 고맙습니다. 노빠꾸 마지막 수업이라 열심히 듣는다 가즈아 했는데요. 늘 열심히 들어줄 거잖아요. 그쵸? 자, 이번 차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은요. 서관이에요. 성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입니다.
우리 서관이는요, 축구를 좋아해서 운동장에서 살다시피 해요. 보면 얼굴이 까맣잖아요. 이렇게 매력적인 서관이인데요. 이런 서관이가 중학교에 진학한 후 이상형을 찾았대요. 이 친구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약하는 지적인 친구 최선정인데요. 선정이를 따라서 서관이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그런 서관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연을 오늘도 들어봅시다. 네, 서관이의 사연 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늘 운동장에서 사는 성은 도, 이름은 서관, 도서관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하여 따분한 일상을 보내던 제 앞에 이상형의 그녀가 나타났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최선정입니다. 선정이는 점심시간이면 도서관 오른쪽 창가에 앉아 책을 읽어요. 봄 햇살이 창가에 들이우면 그 아이의 눈동자도 반짝이면서 책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날도 저는 건너편 책상에 앉아 그 아이를 바라보며 책만 펴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도서관? 이름이 도서관이네. 여기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다. 라고 그 아이가 말을 건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서 동아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데 너도 들어오지 않을래?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시작할 거야.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책 한 권을 선정해 오면 돼. 그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 근데 아까부터 너 책을 뒤집어서 읽고 있더라? 라고 하더니 제 책을 바르게 해주고 도서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 독서 토론 동아리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제가 마지막 사연이어서 정말 성심을 기울여 썼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해결해줄 서관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친구들 얘기해주면 됩니다. 우리 서관이는요, 누구의 권유로 독서토론 동아리에 들어왔거든요. 자, 선정이의 권유로 독서토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서관이의 문제는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책 한 권을 선정해야 하는데 읽을 책을 선정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네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직접 서관이를 도와줘야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면 우리 서관이의 문제를 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댓글창에서 카우 준비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따가 한 번 더 끝 시간쯤에 안내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자, 7차 시 주인공 서관이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7차 시 질문. 읽을 책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자료를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책 읽기의 효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선정한 책을 자료를 찾으면서 읽기입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퀘스트는 스스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퀘스트는 자료를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하면요. 자료를 찾으면 책을 읽는 능동적인 독자로 탄생할 수 있대요. 여러분, 능동적인 독자 될 수 있겠죠? 우리 창년이가 집중 비임을 쏘고 있습니다. 저 주준이도 집중 가즈아, 좋아요 가즈아 하는데요. 집중해서 우리 두 가지 퀘스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로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 스스로 한 권의 책 선정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독서 실태를 점검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했대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조사한 이 결과 보면 여러분의 독서 실태를 알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연간 종합 독서량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에 몇 권의 책을 읽어요? 우리 주진이는요, 적어도 3권을 읽는데요. 오, 진짜 많이 읽는데요. 자, 이 독서량은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다 합산한 건데요. 몇 권 나올 것 같아요? 초중고 평균. 자, 교과서, 참고서, 잡지 만화는 제외한 거랍니다. 평균 41권이래요. 초중고 평균 전체 연간 41권을 읽는데요. 우리 하은이는 4권씩 읽으면은 52주니까, 오, 굉장히 많이 읽네요. 아, 우리 방탄 포에버 억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수경이는 80권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평균하고 얼마나 많은지 봅시다. 우선,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읽어요. 86.9권을 읽고요. 중학생이 25.5권을 읽는데요. 연간. 그리고 고등학생은 12.5권을 읽는데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 메이드 오너 친구는 1년에 85권을 읽나 봐요. 해리포터는 인정하나 봅니다. 그 안에 포함해나 봅니다. 한 달에 70을 읽는 친구들 누구예요? 부러운 연탄이 친구인데 대단해요.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 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먼저 학교 밖 도서관의 연간 이용률은요, 초중고 학생들이 60.8%고요. 학생들이 월 평균 3.3회 도서관에 간대요. 그러면 학교 도서관은 얼마나 갈까? 더 많아요. 82.8%의 학생이 가는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 도서관 가보셨어요? 아마 가보셨겠죠? 혹시 아직도 안 가본 친구 있다면 우리 등교 계약하면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응점 이응 친구는요, 웹툰은 1000번 넘게 본대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도 웹툰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어요. 뭐였냐면요, 집에서 멀어서 안 갔대요. 그리고 학원, 과외 등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친구도 있었고, 주로 나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 라는 친구도 있었고, 또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픈 사연이에요. 엄청 귀찮다. 이래서 도서관에 안 가는데요. 우리 바쁘고 귀찮아서 안 간다니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도서관 다 가봤죠? 자, 그래도 선생님은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4번째, 독서의 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좀 슬픈 거는 학교 숙제나 독후감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도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스스로 읽고 싶어서 26%의 학생이 스스로 읽고 싶어서였는데요. 우리 친구도 혹시 스스로 읽고 싶어서 책 읽나요? 네, 삐나 친구, 네, 라고 했어요. 전공직 친구를 학교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독서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왜 책을 읽을까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교양이나 상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는 학생이 있었고요. 이 진짜 대단한 학생 소개할게요. 책 읽기가 즐거워서 읽는다는 16.8%의 친구들, 우리 국어, 중2국어 듣는 친구들은 책 읽기가 즐거워서 책을 읽고 있나요? 가끔씩 읽고 있나요? 그렇게? 네, 우리 공직이 친구가 네라고 대답해 줬어요. 자, 책 읽기가 즐거워서 스스로 읽고 싶어서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이쯤에서 서관이한테 얘기합시다. 서관아, 스스로 읽고 싶어서 스스로 책을 선정하면 책 읽기가 더 즐거워질 거야 라고 우리가 조언을 해줍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 책 한 권을 선정하면 어떨까요? 자, 자료를 활용해서 읽어야겠지만요. 자, 이렇게 본받아서 열심히 스스로 읽고 싶고 책을 즐거워서 읽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제 빈칸을 채울 때가 되었습니다. 1번하고 2번 선생님이 나눠봤잖아요. 1번부터 빈칸 채워보세요. 자,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요. 첫 번째는 관심 분야의 책을 선정하면 아무래도 잘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채워주실래요? 읽기 시옷지읒 뭘까요, 여러분? 읽기 선정? 읽기, 지금 나왔습니다. 메이드 오너 친구가 맞춰주었어요. 읽기 뭐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원근이, 창현이 또 잘 맞춰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책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읽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 분야, 수준, 분량을 잘 고려해서 책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 빈칸도 채워봅시다. 자, 우리가 책을 선정할 때 읽는 미음, 지읒, 책, 지읒,
지읒, 지읒, 지읒, 저자 이렇게 고려해야 돼요. 이거 맞춰보세요. 자, 읽는 미음 지읒이 뭘까요, 여러분? 하은이가 맞췄습니다. 또 입초리 친구가 맞췄습니다.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책을 선정할 수 있겠죠. 다음 지읒지읒 뭘까요? 책의 주로 시작해요. 메이드 오너 친구가 맞춰주었습니다. 네, 책 주제이지요. 이렇게 읽는 목적, 책 주제, 저자를 고려해서 책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지기, 이응점, 이응, 방탄포에버, 석고 친구, DP 친구, 유어서 친구,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을 고려해서 스스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과제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크게 4가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1번부터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지읒, 비읒 사람에게 추천받기예요. 자, 이거 뭘까요? 1번. 자, 책을 고르는 방법 1번입니다. 누구에게 방탄포에버. 자, 하은이, 메이드 오너, 공지기, 이래가 잘 맞춰주었어요. 이응점, 이응 친구도 맞춰주었는데요. 주변 사람에게 추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은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신력 있는 독서기관에 이것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 목록이에요. 치읓, 치읓, 디귿, 시옷입니다. 어떤 목록을 참고하는 걸까요? 맞춰보세요. 뭐뭐 도서예요. 자, 치읓, 치읓, 디귿, 시옷, 추천 대상 거의 나왔어요. 잘했어요. 하은이, DP, 입초리, 공지기, 희영이, 부드러운 연탄이, 석호가 맞춰주었는데요.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요, 책 씨앗하고 학교 도서관 전화, 또 물고방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수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독서기관의 목록을 참고해서 책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맞춰봅시다. 직접 이곳을 방문하는 건데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디귿, 시옷, 기억, 또 시옷, 지읒에 방문하는 겁니다. 뭘까요? 검의고 뮤직 학생은 물음표 했습니다. 이응점 이응 학생 하나 맞췄어요. 입초리 친구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시옷 지읒은 뭘까요? 부드러운 연탄이 메이드 오너, 그리고 공지기, 나는 친구, 삐나 친구 너무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도서관과 서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 친구, 주연석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예측하면 읽기를 활용하면은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거에 예측하면서 책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뭐를 검색하는 걸까요? 이걸 검색해서 책을 고를 수도 있거든요. 기억, 시옷, 미음, 시읒, 그리고 피읍입니다. 자, 요거 뭘까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검색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감상문 나왔는데 원근이 친구, 키누 친구가 맞춰주었어요. 자, 인터넷으로 기사문을 검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읒, 피읍은요.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책의 가치를 평가한 글인데요. 우리 친구 준엽이, 노빠꾸 친구, 하은이 친구, 방심한 사이 딱꼭질 나온 석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서평을 검색해서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책 선정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가 읽을 책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임무도 완수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시작. 첫 번째 퀘스트. 우리 친구들 박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두 번째 퀘스트로 가볼까요? 두 번째 퀘스트는 자료를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책 읽기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맨 처음에 책을 선정하고, 이거는 아까 했었죠, 첫 번째 퀘스트에서. 자, 두 번째는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 건데요. 요거 2번 퀘스트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읽기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요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서관이는요, 아마 독서 동아리에서 선정이와 함께 책 읽기 경험을 공유하겠죠. 우리는 이제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 요것을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을까요? 여러분, 언제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으세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자료를 찾아야 할까? 자, 언제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여줄게요. 자,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어려운 단어, 모르는 개념, 모르는 정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희영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나올 때 우리가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어렵고 모르는 단어, 용어, 개념, 지식, 정보가 있을 때, 또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하지요? 자료를 찾으면서 책을 읽겠지요. 요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참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관련 자료 어디서 찾을까요?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그럼 어디서 찾을까요? 자,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 또 관련 분야의 다른 책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메이드 오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신문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인터넷 자료. 그리고 아까 우리 서간이 나오니까 우리 방탄포에벅 사전, 채간 이주진 부계의 사전. 자, 도서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하고 이 부분에서는 요거 세 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인터넷 초록창에서 찾는, 삐나 친구는 초록창에서 찾는데요. 공지기는 인터넷에서 찾고, 자,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자료를 찾겠죠? 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어디서 찾나요? 에서 하나 사전, 인터넷, 도서관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전이에요. 사전은 어렵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전문 용어의 의미나 개념 등을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우리 미음, 히읗 채워볼까요? 자, 사전을 이용하면요. 이것을 이렇게 의미나 개념 등을 미음, 히읗하게 알 수 있대요. 키누 친구 너무 잘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전을 사용하며 이렇게 의미나 개념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사전에는 어학사전이나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이거 맞춰보세요. 메이드 오너 현아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가푼성검 친구 지금 왔나요? 우리 수업을 잘 들어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은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죠? 다양한 정보가 있는 곳이 또 인터넷이에요. 사전도 있고, 신문도 있고, 책도 있고, 영상 자료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으면 어떤 게 좋냐면요. 문학, 역사, 지리, 과학, 예술들, 디귿, 이응 이거 보일 거예요. 목중 이주진 부계라고 나왔어요. 쉽고 빠르게 다양수록이라고 하고 있고, 준서, 이준서 친구구나. 맞아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도서관에 있지요. 우리 지금 친구들이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에 가면요. 체계적이고, 맞아요. 신뢰도 높은 우리 성민이의 재밌는 오락실 삐나 친구, 또 메이드 오너 친구, 하은이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우리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전과 인터넷 도서관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선생님이 오늘 도서관에서 쓰는 용어를 맞추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선생님이 빈칸 처리한 거 있죠? 우리 대출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는 거였고, 반납은 빌린 후에 도서관에 돌려주는 게 반납이었는데요. 이것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응, 니을이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만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현아 친구 벌써 답을 얘기해 주었네요. 이응, 니을. 우리 다른 친구들 치읓, 시옷, 리을도 맞춰보세요. 방탄포의 벅 다 맞춰주었습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열람이라고 하고요. 또 도서관은 책이 꽂혀있는 책꽂이를 우리가 서가라고 해요. 이거 친구들 아나요? 우리 서가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책 찾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거. 읽은 책이나 반납한 책을 노는 수레를 우리 북트럭, 북카트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입초리, 메이드 오너, 브라운 연탄이, 하은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책 수레라고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쓰는 용어를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그럼 이 용어는 알까 모르겠네. 자, 친구들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어요. 자, 책의 각 주제를 10개로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이거 모르죠? 이거 좀 어렵나요? 10개로 분류한 표예요. 요거는 선생님 답을 알려줄게요. 십진분류표라고 하여 메이드 오너 친구가 책 번호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요. 10개로 주제를 분류해서 십진분류표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내볼까요? 이 중 선생님 학교 친구들이 가장 많이 빌리는 번호대는 몇 번일까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몇 번대에서 가장 많이 책을 빌리나요? 우리 방판 포에버 친구가 말한 것처럼 책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십진분류표가. 하은이는 800번대, 이준서 친구는 300번대 많이 갔다 얘기했는데요. 우리 학교 친구들은요. 예상과 다르게 400번대였거든요. 이거 위에까지 안 가네요. 왜 400번대냐면 Y 시리즈가 400번대 가장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Y 시리즈를 중학생에 대해서도 열심히 읽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400번대지만 다른 학교는 800번대가 많이 분빈대요. 여기 문학, 소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딱국질 친구는요. Y를 안 읽는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Y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자, 도서관에서 찾는 용어 또 안내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천국이호로 책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게 천국이호예요. 책 옆에 보면 있어요. 각종 도서관 자료에 대해 서가상의 배열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호인데요. 우리 사진을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 책의 옆에 아래쪽에 보면 색지 라벨이 있고 거기에 같이 붙여져 있는 흰색 이게 바로 천국이호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 천국이호를 사용하면요. 도서관에서 책 찾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여러분. 우리 희영이가 지난 시간부터 이거 추천해 줬는데요. 저는 공상과학 2호라고 하고 사이 보리아 읽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공지기도 Y 시리즈를 자주 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등교 계약을 하면은 꼭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책을 더 쉽게 잘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참고하면 책 읽기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자료를 참고하며 책 읽기를 하면요. 우리가 글과 관련된 이것을 넓힐 수 있는데요.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고요. 하은이 친구 잘했습니다. 또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접 조사하면서 하니까요. 글에 이것이 생겨요. 맞춰볼래요? 히읗, 미음. 뭐가 생길까요? 네, 흥미가 생기겠죠. 흥미와 관심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여러 자료 중에서 내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결국 우리는요. 배경 지식을 넓히고 깊이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이 생기고 선별하는 능력까지 생기니까 자료를 참고하며 책 읽기만 하겠죠, 여러분? 우리 석호, 희영이, 삐나, 공지기 친구 답 잘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료를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책 읽기 두 번째 임무도 완수했는데요. 우리 서로에 또 박수 쳐줍시다. 와우. 상현이 친구 하나도 못 맞췄다는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자,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카웃 게임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로 시청하는 학생은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고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학생은 다른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핸드폰은 카웃 앱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주소창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시작할게요. 접근 방법 간단하게 안내합니다. 검색창에 카웃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카웃.it이라고 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카웃.it 주소창. 또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웃을 검색하면 앱을 깔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오세요. 검색창에 카웃을 검색해서 카웃.it으로 들어오세요. 또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웃을 검색해서 앱을 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기다렸으니까요. 카웃에 입장할 텐데요. 자, 앱은요, 엔터핀을 누르고 게임핀을 입력해 주시고요. 또 카웃.it에 들어온 친구는요, 게임핀을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게임핀은 선생님이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요거 지켜주세요. 닉네임은요, 학교와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1위에도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오늘 퀴즈 1위 한 학생. 자, 선생님 보내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메일 있죠? 캡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잘해주었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현성, 입철이 친구도 댓글창에서 대답 잘하고 있어요. OX 퀴즈예요. 책을 고를 때는 내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고른다. OX 맞춰주십시오. 책을 고를 때는 내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고를까요? 아니면 쉬운 책을 골라야 할까요? 자, 책을 고를 때는 내 수준보다 어려운 책? 아니, 쉬운 책? 정답은 뭘까요? 지금 중간에 혹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게임피는 373821이에요. 자, 댓글창에서 우리 현석이와 현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책보다 수준에 맞는 책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1등 하면 선생님이 못 주는데 아마 뭐 안 찾아서 그랬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곱하기 2 포인트.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책의 가치를 평가한 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뭘까요? 머릿말, 목차, 홍보 문구, 서평 중에 답은 몇 번일까요? 자,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책의 가치를 평가한 글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자, 정답은 바로 1. 정답은 네, 서평이었습니다. 책의 특징과 가치를 평가한 글은 서평인데요. 21명의 학생이 맞춰주었습니다. 자, 선생님 4번 문제까지만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자료를 찾으면 책을 읽는 상황, 거리가 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 문제예요. 파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녹색일까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자료를 찾으면 책을 읽을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일까?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일까? 아니면 책 내용 중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때일까?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요거까지 맞추고 1등 낼게요. 정답은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중에 네, 파란색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자료를 찾으면 책을 읽진 않겠죠?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구두구두구 1등이 누구일까요? 이 친구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위로하는 중 친구인데요. 여기 지금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요. 정한중 강석호 친구에게 선생님이 간식 선물 보내줄게요. 혹시 위로하는 중 친구도 선생님 메일로 요거 해서 자기가 위로하는 중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즌2 마지막 시간으로 자료를 찾으면 책 읽기를 배웠잖아요. 다음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시즌3 첫 시간에는요, 언어의 본질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자, 생방송 과제를 안내합니다.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도 있는데요.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 과제는 가족과 의논하여 함께 읽을 책을 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책 선정 기준을 3가지 정해주시고요. 또 인터넷이나 서평에서 또는 기사문을 검색해서 책 한 권을 선정하면 됩니다. 자, 지금 QR코드로 들어오셔도 과제를 할 수 있고, 또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면 연결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도 과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공지기 친구가 카운트 나가면 되나요? 했는데요. 선생님이 시즌3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때는 유튜브 송출이나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즌2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시즌2에 열심히 오늘 달려준 친구들이 있고 투어를 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시즌2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3에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시즌3 4시간이 있는데요. 3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할 거예요. 3도 역시 월요일, 수요일 2시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오늘도 수고했고요. 시즌3에서 만나요. 안녕.